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벌써 4번째 그래프를 연구 설계를 배우실 거예요. 제목은 조건 변경 설계 또는 중다, 중대 설계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와닿던데 중다, 중대 설계가 좀 더 잘 와닿는 연구 설계 명칭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기초선이 여러 개일 때는 뭐라고 불렀죠? 중다, 기초선 설계요. 여기는 중다, 중대 설계는 그럼 뭐가 여러 개일까요? 중재가 여러 개라는 의미예요. 학생 한 명에게 중재를 여러 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다, 중재 설계 또는 조건 변경 설계라고 하는 건 한 명의 학생에게 중재를 여러 개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설계거든요. 자, 보시면 한 명의 학생, 즉 종속 변수에 대해서 2가지 이상의 중재를 투입해 보는 그러한 연구 설계로, 목적은 여기서는 효과적인 중재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앞서 배웠었던 반전 설계나 중다, 기초선 설계나 기준 변경 설계까지는 목적이 뭐게요, 사실은? 기능적 관계 입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사의 독립 변수가 학생 행동을 바꿨어 라고 하는 걸 3번의 중재 효과의 복제를 통해서 입증해내는 것이 목적인 설계였다면, 여기 있는 중다, 중재 설계는 기능적 관계 입증에 관심 없어요. 그냥 2가지 이상의 중재,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이게? 라고 하는 걸 묻는 설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조건 변경 설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재가 순서적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일단 A는 뭐죠? 기초선. 그 다음에 교사가 B 중재를 투입했어요. 그 다음에 B 중재를 끝나고 나서 C 중재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B 중재와 C 중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B가 다 끝나고 나서 C, C가 다 끝나고 나서 D 이렇게 투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재들이 순서적으로 투입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생각해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약간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학생 상태가 B 중재를 받을 때랑 C 중재를 받을 때 똑같을까요? 중재가 순서적이잖아요. B 중재를 한 30분 받았어요. 그 다음에 C 중재를 2시간 받았어요. 이 D 중재를 받는 시점에서는 애가 엄청 지친 거예요. 그래서 D 중재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이 연구의 결과가 중재 때문만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학생의 상태라고 하는 외생 변수가 개입됐기 때문일까요? 후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다, 중재 설계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재가 순서적이라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런 외생 변수의 개입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다음에 중재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B, C, D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데? 라고 하는 걸 묻고자 하는 설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설계는 만약에 한 중재기관에 다른 중재기관 사이에 기초선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원래 기본적인 세팅 값은 2개 이상의 중재를 투입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A, B, C 중재거든요. A 기초선에다가 B랑 C 중재 2개를 순서적으로 도입하는 연구 설계가 가장 기본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사가 중간에 B와 C 사이에 A를 한 번 더 넣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 B, A, C 설계가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나 둘 중에서 한 번 더 효과적인 중재를 복제하겠다고 A, B, A, C 한 다음에 한 번 더 A, B를 복제할 수도 있어요. 변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형은 A, B, C.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변형으로 A, B, A, C. 그 다음에 한 번 더 변형해가지고 A, B, A, C, A, B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형들이 있고요. 일단 내려오셔가지고 해당하는 연구 설계의 목적은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투입한 2개 이상의 중재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데? 라고 하는 중재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때 해석할 때는 언제나 인접한 그래프 상황끼리만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A, B, A, C로 설계한 경우에는 B와 C가 붙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해요. B와 C 중재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와 C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이걸 더 연장해줘야 돼요. A, B, A, B, C, B, C,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B, C랑 B, C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이게 중재를 한 중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중재를 투입하는 순서적 도입이다 보니까 그 중재를 받는 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개입될 수 있다? 외생 변수의 개입이요. 자연 성숙과 같은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생의 성장과 같은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낮아질까요? 신뢰도, 즉 내적 탄도가 낮아져요. 그 연구에 대한 적합성의 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유형부터 보실 건데, 제일 기본형은 중다, 중재 설계라고 한다면 제일 기본이 ABC 설계예요. 기초선에다가 2개의 중재를 순서적 도입하는 겁니다. A, B, A, C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정반응이 빵이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리게 시켰더니 얘가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이제 교사가 직접 교수랑 또래 교수 2개의 중재를 순서적으로 도입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직접 교수를 도입했을 때 얘가 한 이 정도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래 교수 투입했더니 얘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직접 교수라고 하는 B랑 C 중에서, 또래 교수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세요? C로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B, C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는 2개의 중재들 간에 인접하기만 하면은 B와 C 중재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비교가 가능하다. 훨씬 더 B보다는 C가 학생의 행동을 더 증가시켰으니까 C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C의 효과가 앞선 B의 누적된 효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 좀 드시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해석할 때 좀 유의해야 돼요. C의 단독 효과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중다, 중재 설계는 해석할 때 되게 약간 문제들이 많아요.
일단 ABC 설계를 사용하는 목적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처치간의 판단입니다. 교사가 B 중재를 투입했을 때 별로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학생의 정반응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사가 C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도한 중재 B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C로 교체해 볼 수도 있겠고, 또는 교사가 일괄 교수의 구성으로서 새로운 전략을 추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B를 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누적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B 플러스 C는 아예 다른 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 줄이기 같은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형으로는 ABC 설계에다가 B와 C 사이에 A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기초선 단계에서 정반응이 빵이었어요. 근데 B를 투입했더니 얘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직접 교수. 그 다음에 다시 교사가 중재를 처리했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C라고 하는 또래 교수를 처방했더니 얘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질문해 볼게요. 항상 해석할 때는 인접한 상황끼리만 비교할 수 있어요. B와 C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세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괜찮으세요? 이때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A2 때문에 B와 C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B도 좀 효과가 있었네? C도 효과가 있었네?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초선 조건에 의해서 B랑 C가 분리되는데, 이때 분리하게 되면은 각각의 중재 효과를 알 수 있고, 다만 그 두 개의 중재끼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와 C 단독 효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선생님들은 기능적 관계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 B, A, C에다가 둘 중에서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조금 더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중재를 한 번 더 어떻게 하시면 되죠? 복제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A, C 한 다음에 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중재를 한 번 더 복제하신다면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실 수가 있죠. 아, B 때문에 바뀐 거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려볼게요. A였어요. B였어요. A였어요. C였어요. 그런 다음에 교사가 다시 A를 넣은 다음에 이 B를 한 번 더 복제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B가 똑같이 이렇게 증가된다면 어때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났죠. 그럼 학생의 정반응은 B 때문에 증가된 게 맞구나 라고 확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실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ABC 설계나 AB, AC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 관계는 볼 수 없거든요. 그냥 중재 효과 정도만 알 수가 있었다면,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중재 효과의 복제요. 중재가 한 번만 있으면 안 되고 중재 효과가 적어도 2번 이상이 필요해요. 특히 강력하려면 3번 이상의 중재 효과를 권장을 하죠. 중재 효과의 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성공적인 중재를 한 번 더 붙여보는 겁니다. AB, AC 다음에 AB 한 번 더 이렇게 복제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유의점 항상 그 그래프 상으로 인접한 상황끼리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A, B, A, C 같은 경우에 B, C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A가 이 B와 C를 철저하게 분리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B, C를 비교하고 싶으면 연장해 보시면 돼요. A, B, A, C 한 다음에 C 바로 뒤에다가 B를 붙여보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C,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와 B를 인접시키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중재를 비교할 수 있지만 A, B, A, C에서 B, C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A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혼합중재, 만약에 교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A 다음에 B를 투입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B에다가 플러스 C를 누적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예 다른 중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B와 C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된 중재 글을 해석해야 돼요. 괜찮으실까요? B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쌤.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 문제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딱 한 문제밖에 없지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생 A의 종속 변수는 뭐예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 행동은 자리, 이탈 행동이에요. 종속 변수. 이 종속 변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두 개의 중재를 선택했어요. DRC라고 하는 의사소통 차별 강화랑 DRC 플러스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과제 난이도 수정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기초선 상태를 보면은 기초선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 판단해 보시겠어요?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초선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건 학생의 문제 행동이 어떻다는 의미예요? 엄청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 중재의 목표와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초선 상태예요. 그랬을 때 교사가 첫 번째 중재를 투입해봤습니다. 그래서 A 다음에 B를 투입했어요. DRC라고 하는 중재를 투입했을 때 약간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좀 감소가 되었죠. 자리 이탈 행동이 좀 감소가 되었어요. 근데 교사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DRC에다가 완전 바꾸진 않고 과제 난이도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했어요. B 플러스 C로. 그랬을 때 B 플러스 C가 되니까 학생의 수행 변화가 어떻게 됐죠? 엄청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B보다는 B 플러스 C가 더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있어요. 그쵸? 인접한 상황이잖아요. B보다는 B 플러스 C가 학생의 행동 변화를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오케이 그러면 B일 때보다 B 플러스 C를 합쳐졌을 때 더 효과적이니까 그러면 C가 효과적이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B 플러스 C면은 B 플러스 C 그대로 해석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혼합 중재는 혼합된 형태 그대로 봐야지 이거를 따로 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실게요. 김 교사가 DRC에다가 과제 난이도 수정이라고 하는 이걸 제가 묶어가지고 C라고 봤잖아요. 그다음에 DRC라고 하는 B보다 더 효과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D 플러스 C가 B보다는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플러스 DRC보다 과제 난이도 수정과 다를 테는 기능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A, B, C 설계잖아요. A, B, C 이거 기능적 관계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발. 없죠? 그 이유는 뭐예요? 중재 효과에 복제가 없잖아요. B와 C가 반복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능적 관계 입증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A, B, C 설계라고 하는 중다 중재 설계는 기능적 관계 입증이 목적이 아니에요. 두 중재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는 설계인 거지. 그래서 이거 다 틀렸고요. 앞에 있는 말만 맞아요. 박 교사는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중재를 통해서 학생 A의 자아리타 행동의 변화가 적어 두 번째 중재를 투입한 거다라고 하는 거. A, B, C 설계의 목적 중에 하나였죠. B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더 덧붙인 거. 아까 여기 있는 첩치간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중재 결과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그 다른 중재를 한 번 더 투입해 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해는 맞는 설명. 강 교사가 이 그래프에서 기초선을 보면은 종속 변수 학생 행동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했다. 어때요? 기초선은 안정적이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안정적이에요? 중재와는 반대 방향으로 증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재 목표와는 반대였죠. 그래서 중재 목표는 이 자리의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기초선이 증가되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기초선입니다. 중재와는 반대 경향에 뛰고 있으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민교사가 B 플러스 C가 B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만 맞는 설명이거든요. 여기 B랑 C를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혼합 중재는 혼합 중재 그 형태 그대로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B랑 B 플러스 C 비교 가능해요. 그런데 다만 이걸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플러스 사실은 여기 있는 B에다가 B 플러스 C는 앞선 중재의 누적 효과일 가능성이 높죠. 괜찮으세요? 이거 단독만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A, B, C 설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중재들 간에 서로서로 약간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실게요. 조건 변경 설계 또는 중다 중재 설계는 우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2개 이상의 중재 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접한 중재 방법끼리는 또 비교가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이 중요한데, 일단 중재들이 동시에요? 아니면 순서적으로 투입돼요? 순서적이에요. 한 중재가 끝나야 그 다음 중재가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재를 받는 시점이 달라요. 그럼 뭐가 개입될 수 있죠? 외생변수요. 맞아요. 외생변수의 개입 때문에 이 연구 설계의 적합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태클 걸 거예요. 이거 진짜 비중재 효과 맞아? 이렇게 막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중재가 순서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재는 앞선 중재들의 누적된 효과일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전이 효과라고 불러요. 그 중재들 간의 전이 효과, 2월 효과, 누적 효과. 2월 중재 효과가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죠. 2월 효과, 누적 효과, 전이 효과 이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이 중다 중재 설계는 기능적 관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다? 중재 효과의 복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중재 효과를 복제하고 싶으면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중재 효과를 복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한번 학교 노트 정리해 볼게요. 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나눠서 봐요. 지금 표에서 총 5개의 연구 설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딱 줄 그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에 것까지는 목적이 뭐다? 기능적 관계 입증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전부 다 기기 써놨잖아요. 기능적 관계 입증이 목적이에요. 반면에 여기 밑에 있는 조건 변경 설계랑 교대 중재 설계는 목적이 뭐게요? 중재 효과 비교가 목적이에요. 다만 조건부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은 제한적으로나만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설계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교대 중재이든 조건 변경이 전부 다 목적은 중재 효과들 간의 비교가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조건 변경 설계, 중다 중재 설계에서는 학생의 행동은 몇 개? 학생의 종속 변수는 하나에다가 교사의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들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설계인 거죠. A, B, C가 가장 기본형이고, 그다음에 이 B, C들 간에 누적 효과, 2월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좀 단독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뭘 투입하시면 되죠? A2요. 맞아요. 기초선에 넣어가지고 A, B와 C를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A, B, A, C에다가 효과적인 중재를 한 번 더 복제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조건부로서 기능적 관계도 살짝 볼 수 있어요. 진짜 B 때문에 학생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중재를 복제함으로써 B가 2번이잖아요. 그러면 기능적 관계 입증이 조건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 해당하는 중다 중재 설계 또는 조건 변경 설계의 가장 핵심은 중재가 순서적이라는 의미예요. 순서적입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거가 그 A, B, C 설계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 C 중재 효과는 앞선 B에 누적된 효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중재 누적 효과, 이월 효과, 순서 효과 또는 뭐 전이 효과 이렇게 불렀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전이 효과, 이월 효과, 순서 효과, 뭐 누적 효과. 그리고 심지어 이 중재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외생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 시에도 유의할 점이 있었는데 항상 인접한 상황끼리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A, B, A씨에서는 B와 C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가 불가능해요. A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B와 C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인접한 상황끼리만 중재를 비교할 수 있고요. 혼합 중재는 혼합된 그 형태로만 해석해야지 혼합 중재를 따로 떼서 볼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교대 중재 설계만 보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